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살고 계신가요?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아픔에 동참하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축복과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해가는 방송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 묵상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선한 일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까 그거 받고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성장하면 되는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네. 왜? 세속과 분리돼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은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한 그것만 내 마음속에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늘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의 방송국에 제가 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늘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도 반갑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영예를 돌리고 싶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원 시장님을 3번 하셨죠? 예, 그 3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3, 4, 12년 동안 하셨네요? 예, 12년 했습니다. 또 오래 하셨네. 예. 그 12년 동안 수원 시장님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하나를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요? 예, 최근에 한 것으로는 수원 특례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시. 예,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죠? 예, 광역시 있고, 특별시. 예,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기초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특례시는 뭐 하는 게 특례시? 예, 광역도 안에 있지만 인구 100만이 넘어서 예전 같으면 광역시로 독립해야 되는데 광역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광역시가 안 되더라도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 12년 전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했는데 비로소 올해 1월 13일 날 특례시의 지위가 본격 발효되게 됐으니까 특례시장으로 한 달 전에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예. 그래서 그 특례시, 이제 수원 시민들이 이제 특례시 됐기 때문에 와서 닿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예. 시민들에게. 예. 그게 뭐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도 기준 재산액이 울산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나 주택 가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비싸면 수도권에 비싸지, 사니까. 예, 더 덜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준이 만약에 예를테면 울산은 1억이었으면 우리는 한 7천만 원 이렇게 설정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사회복지 기준선만 바꿨을 뿐인데 약 2만 2천 명의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고
많게는 월 28만 원까지 더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앙부처에서 예. 뭐 표준화한다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예. 서울 유치원은 이만큼 받아도 되고 예. 수원 유치원은 이만큼 받아라.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렇죠. 왜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획일적 행정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이 정도까지, 기초지자체는 이 정도로 이렇게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 놓으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리 커도 너네들은 이 안에서 있어. 또 광역은 이를테면 세종이나 제주도 우리보다도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도 거기는 광역지자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니 것은 그거보다 예,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예, 돈은 수원서 벌고 살기는 서울서 살아. 예, 애들 학교도 서울 보내고 예, 그냥 출근해서 예, 병원 의사가 수원서 돈 벌고 쓰기는 다 서울서 쓰고 그러니까 예. 유치원을 보내도 서울 유치원을 보낸다. 예. 거기는 월사금을 더 많이 내도 여기 50만 원 받으면 여긴 30만 원 받아. 옛날에 그랬다고요. 예, 그 이상 시장님 되기 전에. 그렇게 기준이 정해서 그 이상 못 받게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미국 여자인데 예. 이런 법이 어딨느냐. 그래가 데모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 수원 사람들은 서울 사람만 못하다. 그게 팽배하게 교육하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쓰고 서울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일이 그런 획일적 기준을 모두 다 정부가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기준과 그 수준을 좀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운동을 계속 해왔고요. 그것의 일부가 반영된 것이 이제 특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성과를 이뤄내셨는데요. 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예, 네. 우선 제일 먼저 행궁동 행리단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도시재생으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그런 그 행궁동의 변신이 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수원 컨벤션센터 가보셨죠? 그것도 잘 지어놨어요. 예, 한 10여 년 사업으로 결국은 2년 전에 준공해서 지금 개관이 되어 있죠. 수원 그럼 고등법 몇 석이나 돼요? 그게 그거는 1,500석 되죠? 아니, 컨벤션 그 자체는 3,000석 3,000석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유치했죠. 근데 기초지자체 이름을 딴 최초의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 이제 수원 KTUG가 야구 통합 우승도 했죠. 프로야구. 예. 예. 그리고 그 수원역앞 성매매 직결지가 잦은 폐쇄됐습니다. 그 60년 동안 수원의 관문 역전 앞이 집장촌으로 인해서 좀 부끄럽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렇죠. 잦은 폐쇄가 다 됐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전의 사례가 없었는데 네. 갈등이나 충돌 없이 잦은 폐쇄로 이끌어진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원 특례시로의 도약 이런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반대로 또 이런 부분은 예.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예.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한국의 도시들에게 적용해서 시행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고 싶었던 게 트램입니다. 트램, 노면 전차, 지상 위를 달리는 지하철이죠. 그러면 이제 시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시가 앞장서서 관련 법도 개정하고 다 그랬는데 시범 사업 도시로 우리가 2위로 탈락되는 바람에 제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시장님이 이제 시장을 하시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은 좋은 일도 있었는데 3선을 하고 나니까 예.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그 정치 입문의 계기도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사람을 그 정책에 우선 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장과 개발 이런 것이었다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빼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행정의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계속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후퇴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행정에 꾸준히 뿌리 깊게 정착돼야 될 과제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돼 왔는데
너무 그 지방자치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획일적 기준 같은 것들로 꼭 옥죄고 있어요. 그럼 자율적 발전과 성장 또 그 유럽 아니면 그 서구의 선진 도시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그 딱 갇히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 발전의 길을 좀 열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장님 말이에요. 예. 수원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때문 집전투병단 옮기는 건데 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소음 때문에 그렇고 예. 또 인구 밀집이 돼 있는데 전투병단이 있는 걸 좀 떨어진 대로 가는 게 좋은데 또 그쪽에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 오게 한다며? 그 처음에 지금 이제 십전투병단이 있을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그렇죠. 쓰던 시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외곽이 그때 절대 필요했죠. 예, 외곽 지역이었고 네. 민가도 주변에 별로 없을 때인데 지금은 워낙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 고층 한가운데 아파트. 예, 고층 아파트도 생기고. 예, 도심 한가운데 비행장이 됐고 비행장이 되니까 결국 옮겨야 될 필요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지금은 그 땅값만 갖고도 외곽에 가서 몇 개의 비행장을 건립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됐고 최근에도 군군 그 조종사 한 분이 순국하셨잖아요. 네. 그게 수원 비행장 예, 그 집전투 비행장에서 이륙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서 어딘가에 그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탈출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가에 떨어지면 큰 대형 사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언론에 그렇게 예, 보도. 그런 정도 일이 벌어지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그 비행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을 이 안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 안에 탄약고 같은 경우는 열화 우라늄탄 같은 굉장히 그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으로 그 예정돼 있는 것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군 전력상 필요해서 판단된 게 이제 저 서해안의 새로운 간척지에다가 옮기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일이 됐는데 그걸 또 주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직접적으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수백억씩 또 그냥 자동으로 예산이 나가고 그러니까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것을 우리 지역의 김진표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전에 있던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그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서 그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그 찬반 여부를 묻도록 지금은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의 찬반을 자치단체장이 붙이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일정 요건이 되면 붙일 수밖에 없게 되면 찬반을 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전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추진이 상당 부분 그 가능성이 열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마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왜요? 다녔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그 바로 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친구 따라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때 안 다니셨고요. 안 되셨는데 따라서 나갔는데 엄마가 뭐라고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뭐 좀 그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나에 뭐 이런 정도로 보셨을 텐데 교회 가니까 그때 요절 외우는 것 같고 또 뭐 암송대회도 하고요. 또 열심히 나가면 뭐 공책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도 주고 그런 것이 이제 부모님 보시기 재밌네, 뭘 또 타오네, 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또 무슨 그 요절 암송 대회 하고 그것도 하고 크리스마스 연곡도 하고 그런 걸 하니까 저기 나가서 좋은 거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정말 놀랍게도 10원짜리 동전주하고 헌금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몇 형제예요? 저희가 그 당시는 5남매였고요. 위로 누이 둘,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 제가 중간에 있었지만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부모님들은 그 후에 교회를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교회를 나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인도할 틈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제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긴 했는지 대학교 때 야학하다가 다시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부터 저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죠. 교회 다니고. 예. 그다음에 자녀가 몇이에요? 지금 아들 하나입니다.
지금 그 아드님은 대학 나오고 예,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회 직분은 청년 시절부터 바로 결혼할 때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시민운동하고 또 공직에 있는 동안은 그 이상의 직분을 제가 받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면 그 이후에 저는 교회 봉사하는 직분을 더 가져볼까 합니다. 가져봐야 돼요. 가져볼 예. 거가 아니라. 그러겠습니다. 예. 시장님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부모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예. 또 조금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예.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그 중학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아버님이 벼랑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YFC에서 예, 그렇죠. 예, 거기 다니면서 그림을 또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림반 예. 가리키는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갔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뭐 과학반도 하고 미술반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1, 고1 때 부모님을 다 여의었죠. 그리고서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소년 가장이 된 처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 수원서 태어나서 예. 수원서 학교 나오고 대학교는 이제 서울로 왔겠고요. 서울대 농대가 수원에 있어서 수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로 먼저 이사 같이 다 뺏겼지 뭐. 그 당시는 이제 수원에 있어서 그러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원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녔었고 그 이후에 막내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게 돼서 이제 소년 가장의 위치랄까 이제 가장의 위치를 벗게 되고 그리고서 그 시민운동을 했어요. 시민환경운동을 수원에서 수원 환경운동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돼서 갔다가 잘 있는데 2006년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수원시장 나갈 사람이 없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심재덕 그 국회의원께서 또 정부 여당에서 계속 저를 수원시장으로 나가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뭐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어졌죠. 도와주시고 그때 떨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떨어진 것도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예, 거죠. 예. 저는 그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나갔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이제 계속 저를 연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힘들죠. 예. 저 그렇게 하시다가 또 한 번 나갔지. 2006년도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다시 수원시장에 도전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시장이 수원에서 탄생을 한 거고요. 그때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그렇죠. 야당이었죠. 수원이 야당세가 셌어요. 그 전에는 다 보수적인 색채의 이제 단체장들만 계셨고 그래도 야당세가 그 셌는데 이전에 예. 이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 시장님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야당 시절이나 여당 시절이나 거기에 뭐 물들어가지 않고 난 수원시 잘해보겠다 사람들. 그러고 내가 아는 염태영 시장은 누구한테 부탁도 잘 안 하고 예. 누구의 부탁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깨끗한 시장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예. 어쨌든 저는 그 행정하는 동안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남에 대한 네거티브 그게 자라난 게 예. 수원 시민 전체가 다 민주당은 아니고 그럼요. 수원시장이 되면 시민이 다 자기 사람이니까 예.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해줘야죠. 예. 그게 이제 장점 같아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그래서 상대방의 네거티브 안 한다. 또 적어도 정쟁으로 불편한 일은 만들지 않는다. 이런 원칙 갖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뭐 여야가 그 시정 갖고 뭐 굉장히 대들이로 싸우고 뭐 이런 일은 없어서 그게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요새는 또 시의원, 또 도의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뭐 한마디 해야 또 우위된 것 같이 느끼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시장 그만두시고 예. 어디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계획이 뭐예요? 지금 이제 다음에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갈까 합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정치란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하나의 기준이 또 되기도 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의 사람들을 늘 챙겨주신 것들 같은 것이 저에게도 정책의 기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만을 쫓는 뭐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말 그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런데 예. 시장님 말이에요. 정치에 들어간다 하면 사모님이나 예. 와이프께서 예. 야 그거 하지 마. 아니 예. 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당신 해. 내가 도와줄게.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제가 정치한다는 걸 끝까지 반대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처음 출마 때 시장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내가 생각을 그것도 행정까지. 예, 고치고선 그것만은 자신이 이제 용인하겠다 해서 시장을 도전했고요. 그 이후에 떨어지고 2008년, 9년 이때 국회의원 도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내나 저나 예, 아내나 저나 그래서 도전도 안 해봤고 저는 오로지 시장만 그래서 도전했었고요. 그래도 다 지금도 국회의원을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아내나 저는 하질 않습니다. 참 훌륭한 아내 모셨네. 아내가 소심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극동방송은 평소에 좀 들어보셨어요? 뭐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그 관여를 하고 계셔서 거기 강훈식 부사장님이든지 김효셉 목사님으로부터 뭐 늘 얘기를 듣고 있죠. 들어라 그래서 예. 들으시는구만.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가 생각은 되지만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장한 목사님의 큰 그 어른의 역할을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코로나 어려울 때 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동선을 공개할 당시에 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나 가게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극동방송에 기금 모금한 것을 네. 지역이라고 1억을 주셔서 그 초기에 확진자 다녀간 데다가 100만 원씩 정말 위로금을 힘이 드렸는데 되셨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예. 저는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때 목사님께서 그걸 해주셨고 네. 이런 일이 그 이후에 다른 동네로 다 퍼져가지고 이후에 그 사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확진자가 다녀와서 피해를 많이 본 데 재난지원금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첫 사례를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네. 또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예. 교민들과 우호인들이 국내에 초청했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물과 맞습니다. 위로를 해준 것을 네.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그 어른이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다 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감동이 돼서요. 제가 다른 데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그렇죠. 시장님 예. 저희가 방송에 모금한 돈이 12억이 있었는데 예.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게 난리가 났어. 예, 코로나가. 그렇죠. 예. 대구 시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예. 내가 12억을 보낼 테니까 영수증만 하나 보내달라. 예. 영수증을 못 보낸대. 예. 난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는 10원 한 장 안에 다 보내야 돼. 예. 응? 뭐 한 30% 뛸 수도 있어 법적으로. 다 보내라. 그런데 야 이거 대구에서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가 계명대학 병원, 경북대학 병원 원장한테 내가 직접 전화 걸어서 내가 한 2억 보낼 테니까 영수증 돈만 보내서 영수증 써준다. 다 돌려서. 예. 지금 대구 시장이 나가게 이따금씩 전화해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아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을 못 써줬나 봐. 예.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수원에다 보내지. 아유 뭐 저희는 그 정도만 받아도 충분했고요. 그럼 예. 그것도 김진표 의원이 나 밥 먹으면서 수원도 좀 도와주라 그래. 다 나눠준 다음에 도와주라 그래서 그거 남은 거 드린 거예요. 아유 저희한테 큰 위로가 됐고요. 그분들께는 정말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 갖고 살펴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게 컸습니다. 감사해요. 평소 마음에 두고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까지 크게 그 두어 번 하나님의
그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때가 고1 때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2 봄에 부활절날 제가 학생 신분이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체험을 제가 한 것이 있었고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런 말씀 그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게 또 큰 은혜가 돼서 그 신앙생활이 저를 구원했던 것을 경험했고요. 또 2006년도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욥의 체험 같은 거, 또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시련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오늘을 있게 하고 앞으로도 제가 결단하고 나갈 길에 그 좌우명, 좌표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그 제일 좋은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예.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이 저에게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앞길을 담대히 기도하면서 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공하세요. 예, 아유 목사님 내가 계속 제가 기도해 늘 줄게. 저에게 큰 또 은혜 주시고 또 아이고. 권면해 주셔서 제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